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4일 오전 10시 10분입니다. 한 2시간 전에 끝난 미국 US 오픈 테니스 결승전이 아주 재밌었습니다. 남자 단식인데 도미니크 팀이라는 오스트리아 선수가 알렉산더 즈베레프를 이겼는데 이게 두 세트는 졌습니다. 그래서 한 세트만 지면 끝나는데 나머지 세 세트를 그냥 연달아 이겼습니다. 연달아 이겼는데 마지막 세트에서는 6대6이 되니까 타이브레이커로 가서 타이브레이커에서 이겼습니다. 이런 US 오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1968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세트 지다가 3세트 모조리 이겨가지고 그래서 참말로 2014년 이후군요. 처음으로 빅3라 하면은 라파엘 나달 그리고 페데러, 로저 페데러, 그 다음에 조코비치를 제외한 신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역시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한테 이 행운의 여신이 찾아온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야구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요기 베라가 한 이야기인데요. 끝나봐야 끝난 줄 안다. 그렇습니다. 끝나봐야 끝난 줄 아는 겁니다. 우리 자유진영이 지금 한국에서 몰려 있지만은 버티면은 찬스가 옵니다. 문제는 버티지 않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버텨내기 위해서는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쁘다는 확신도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결국 김일성 세력과 이승만 세력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방부가 수상합니다. 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정권 눈치를 보는지 국민들을 약 올리는 이야기를 하다가 며칠 전에는 휴가 연장, 병가 연장 그 규정상 별 문제 없다 하는 취지의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추미애 장관은 이게 사과인지 해명인지 잘 모르는 발언을 했는데 거기 중점은 어디에 있었느냐. 자신이 가장 깨끗하고 검은 것을 흰 것이라고 말해본 적은 한 번도 없고 원칙을 지키는 데는 목숨 거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기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걸로 끝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방부 장관이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이런 태도를 취하면 검찰이 수사에 흔들리게 되죠. 검찰이 그래도 진실을 밝히려면 언론과 국민의 응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국방부의 이 한심한 행동은 우리 군의 그동안의 위대한 역사에 침을 뱉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군이 자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광주 사태 때 헬기 사격이 없었는데도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엉터리 보고가 나오는 것을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정경두, 송영무 두 사람이 같이 책임져야 될 것은 전쟁에서 지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자국 비행기가 비행할 수 없는 비행금지 구역을 만드는 9.19 남북 합의를 통해서 북한에 완전히 종속되는 군대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 사태는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것이 이 국민의 군대 아닙니까? 국군은 왜 국군이냐, 왜 나라 국자를 쓰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북군이라는 것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당군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 노동당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고 북한 노동당의 인민군이니까 저게 일종의 김정은의 사병 집단입니다. 당을 위해서 봉사하는 군대지만은 대한민국의 군대는 헌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래서 국군이라고 강조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국군. 그런데 지금 정경두 국방부는 국민을 위한 군대가 아니라 추미애를 위한 군대, 정권을 위한 군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헌법 제5조 위반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국군은 국가안보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적 중립을 포기를 했습니다. 정치에 종속되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에 국방부가 추미애 씨 아들의 병가 연장을 전화로 한 것은 별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과거 2015년의 지침과 완전히 상반되다는 폭로가 이 하태경 의원실에서 나왔습니다. 하태경 의원실의 발표문을 우선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군대 포기하고 권력층에 아부하는 눈치 군대가 되었다. 참 아픈 지적입니다. 추 장관 아들은 추 장관 아들의 경우 요양심의가 필요 없다던 국방부, 흑수저 병사의 병가 연장에 대해서는 입원 여부와 상관없이 요양심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음. 이런 제목입니다. 국방부의 추 장관 아들 특혜 옹호는 대한민국 군 역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하태경 의원실의 성명서입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가 병가 연장을 요청할 때는 입원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군 병원의 요양 심의가 필요 없이 전화 통화만으로 가능했다는 게 국방부의 왜곡 해석입니다. 이에 청년 장병과 그 부모님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의원실에도 각종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2015년 8월 흑수저 병사의 가족이 통원치료 병가 규정을 묻자 국방부가 요양심의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민원에 대한 국방부 답변은 2015년 8월 24일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에 등록된 내용입니다. 국방부는 육군규정 160의 제19조 2항 3호를 인용해 진료 목적의 병가 요청이 합산 10일을 초과하면 군병원의 요양심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즉 2015년 국방부 측 답변을 이번 추 장관 아들 케이스에 적용하면 반드시 요양심의 의결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원하지 않았던 불문하고 10일이 넘어가면 요양심의 절차를 밟고 병가를 얻고 병가를 연장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추 장관 아들은 집권당 대표 아들이라는 권력을 등에 업고 규정도 어겨가며 병가를 사용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기회에 진실을 명확하게 밝혔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동안 군이 지켜왔던 규정과 원칙마저 깡그리 무시하고 왜곡하여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입원이 필요한 중증은 병가 심의가 필요한데 더 엄격히 확인해야 할 추 장관 아들과 같은 경증은 심의가 필요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국민의 군대임을 포기하고 부도덕한 권력층에 아부하고 눈치만 보는 눈치 군대가 되고 만 겁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위용이 간신 한 사람의 혓바닥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한민국 군 역사의 치욕으로 남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이런 대접을 정경두나 추미애나 문재인으로부터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군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적 역할을 정리를 하면은 우선 4대 업적이 있습니다. 건국의 초석이었습니다. 호국의 간성이었습니다. 근대화의 기관차였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의 울타리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유통일을 뒷받침하는 무력으로서 그리고 자유통일을 이룬 다음에는 8천만 한민족이 인류국가를 이룩해서 우리 역사상 황금기를 여는 것입니다. 이런 대한민국 국군이 어떻게 정경두 송영무와 같은 그런 장관 밑에서 이렇게 굴욕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두 장관은 그렇다 하더라도 군에 별단 사람들 중에 용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지, 이런 좌파 정권과 맞서지 못한다면 핵무기 가진 북한 노동당 정권과 어떻게 맞서겠습니까? 더구나
이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무기가 있어요. 탱크와 같은 화력이 있고 그보다 더 큰 힘은 바로 헌법이 부여한 힘입니다. 헌법 제5조 그리고 헌법 제7조입니다. 헌법 제5조는 군은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다한다고 했습니다. 국가 안보까지도 군대에 맡기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라는 것은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군대는 스스로를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국민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준수해야 됩니다. 정권이 바뀌면은 송영무, 정경도 두 사람은 반드시 법적 평가 또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 제7조가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군이 하는 짓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가 아니고 사병들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고 제대 군인들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고 오로지 이 정권을 위한 봉사자, 추미애 장관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대한민국 국군의 위대성을 이야기하면서도 한편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꺼림칙한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최근 2016년까지의 국군이 그렇고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 국군은 과연 누구 편이냐? 주적이 없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적이 없으면 어느 쪽으로 총을 겨누어야 될지 모르는 군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군대가 혹시 나쁜 정권에 의해서 국민을 향해서 총을 겨누게 될지도 모른다는 악몽이 있습니다. 군 지휘부의 맹승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